금성호 침몰 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종자 2명이 침몰한 금성호 주변에서 잇따라 발견되면서 해경과 해군은 선체 주변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60m 아래 바닷속 금성호에 달린 그물 사이로 해경 잠수사들이 실종자를 수색합니다. 해경 잠수사가 내려가기 어려운 수심 90m 캄캄한 해저에는 무인 수색 로봇이 투입됐습니다. 가로 길이 1.7m, 높이 1.9m로 해군 광양함과 천진함에 실린 원격 조종 수중 로봇입니다. 광학 카메라와 음파 감지기로 바닷속을 탐사하는데 어제까지 2명의 실종자 시신을 발견해 직접 인양했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가라앉은 선체 주변에서 잇따라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중 로봇 투입 횟수를 4차례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선체 주변 수심이 깊어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부유물도 많아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50cm 이내 발 앞에 있는 요 정도밖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가 되면 빨리 탐색을 할 수 있지만 시야가 제한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수심 100m까지 내려갈 수 있는 민간 심해 잠수사 9명도 사고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로봇이 선체 주변 수색을 마치면 바지선을 해저에 고정하고 직접 수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해군과 해경은 수중 로봇 수색 결과를 살핀 뒤 심해 잠수사 투입 시기와 장소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실종자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수중 수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 아직 한국인 8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선원 10명이 실종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오름에 풀어놓은 소들이 밭과 묘지를 파헤쳐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 주인들은 고용한 관리자의 책임이라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제보는 MBC 이소영 기자입니다. 수확을 포기한 표선면의 한 콩밭. 거무스름한 콩 줄기들이 뉘어 있고 심지어 뿌리채 뽑혀 썩어 있습니다. 군데군데의 가축 배설물과 동물 발자국도 눈에 띕니다. 지난 7월부터 소 수십여 마리가 나타나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확인된 횟수로만 하루에 7, 8차례. 소를 쫓으려고 망을 치고 허수아비까지 세워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소는 한 10마리 정도 여기 들어왔는데 받고 먹고 하다 보니까 똥 싸고 눕고 하니까 전혀 이거 소가 여기 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수확은 전혀 못해요. 소가 방목되고 있는 곳은 서귀포시가 임대를 준 영주산 일대 축구장 15개 면적. 서귀포시가 영주산 일부에 한해 가축 방목을 허가했지만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가 서 있는 이곳 콩밭도 결국 소로 인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됐습니다.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무밭은 무청 끝부분은 잘려있고 무들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다음 달 수출길에 오를 무인데 절반이 피해를 봤다고 말합니다. 무가 땅속 깊이 영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니까 소가 다니면서 발로 밟아버리니까 이게 생육 상태가 영양분이 흡수를 못해서 이렇게 잎이 누렇게 된 거예요. 영주산 반대편 기슭의 공동묘지에도 지난달부터 소떼들이 출몰했습니다. 소가 앞발로 땅을 파헤치고 봉분 위를 올라가 파손된 묘기만 4기에 이릅니다. 10여 마리의 소 주인들은 관리자에게 6개월에 20만 원씩 관리 비용을 줬다며 농작물 피해는 관리인의 책임이라며 밝혔습니다. 반면 관리인은 소유자에게 따지라며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서귀포시는 임대 기간이 지나 관리 책임이 없다며 무단 사용 일수에 대해 변상금만 받겠다는 입장. 결국 피해 주민들은 소떼 주인들과 관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얼마 전 제주 들불축제에서 오름 블루키를 되살리는 조례안이 제주도 의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받은 허가도 법을 어겼던 것이라며 감사위원회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들불축제의 중요 행사였던 오름 블로키.
탄소 배출 등 환경 문제와 산불 발생 위험 등이 제기되면서 제주시는 수기형 공론 과정을 통해 불 대신 빛과 조명 등을 활용하는 축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들불축제 오름 블로키를 되살리는 조례안이 주민 청구로 제정됐고 도지사가 블로키를 결정할 수 있는 수정안으로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당들은 해당 조례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블로키가 허용되는 행위는 병해충 방제와 학술 연구 조사,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행위뿐인데 조례는 축제를 위한 블로키로 되어 있어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겁니다. 특히 제주도 담당 부서에서도 같은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도의회가 강행했다는 겁니다. 조례안에 대해 위법의 문제 소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다수가 찬성 의견을 던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도 의회의 공식 해명을 요청한다. 또 지난 2020년과 2023년에는 법에도 없는 관광 자원화를 이유로 허가를 받았고 지사나 시장이 아닌 읍장이 허가를 내줬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법률 위반으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제주시는 2020년과 2023년에는 코로나19와 산불 예방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불을 놓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동안 축제를 위해 관례적으로 블로키에 대해 별다른 허가 없이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기형 공론화와 주민조례 발의 통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오름 블로키. 제주시는 내년 들불축제 개최를 위한 예산 17억 원을 편성했지만 제주도의 예산심사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올해 배추값이 급등하면서 김장을 포기하는 이른바 김포족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간편하게 김장을 할 수 있는 김장 축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원주에서 유주성 기자입니다. 올해 좋지 않았던 날씨에도 고랭지 배추는 속이 노랗게 잘 익었습니다. 미리 절여둔 배추에 빨간 양념을 꼼꼼히 바릅니다. 품질 좋은 평창 고랭지 배추로 저렴하게 김장할 수 있다는 소식에 전국에서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를 맛보니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지금 배추값 비싼데 이 정도면 완전 횡재죠. 횡재. 맛도 배추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달아요, 달아. 평창 김치 맛을 못 잊고 다시 평창을 찾은 가족도 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김치가 맛있었어요. 편하고 애들도 데려오고 여기 애기도 우리 손주도 데려와가지고 같이 놀고 끝나고 점심도 먹고 수육도 먹고. 평창 고랭지 김장 축제가 오는 17일까지 평창 진부면에서 열립니다. 축제 첫날부터 큰 흥행을 거두면서 최대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험장이 가득 찼습니다. 이곳 외에도 2개의 체험장이 더 있는데 그것도 만석인 상황입니다. 이번 축제에 절인 배추 220톤을 준비했는데 평창에서 생산된 배추와 김장 재료들을 계약 재배로 확보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 평창 배추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판매 촉진을 해서 앞으로 우리 평창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시작했던 김장 축제인데요. 이제 많이 확대가 되고 또 커져서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전 예약 없이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제대로 된 안내 없이 장시간 대기만 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예약 안 한 사람들은 여기 와서 줄 서서 하라고 했어요. 자꾸 그냥 기다리기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루 종일 기다리냐고. 멀리 지금 전 전주에서 왔어요. 주최 측은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체험장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현장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이미 예약이 완료된 만큼 예약 없이 축제장을 방문하는 경우 사전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능일 전후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오늘 제주의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고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과 수능일인 모레도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3에서 7도가량 웃돌겠는데요. 수능일에는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면서 수능 한파는 없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은 포근하지만 수능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는데요. 내일 오후에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모레는 저녁부터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수험생분들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한데요. 현재 기온 북부 지역 16도, 남부와 동부 지역 14도 보이고 있고요. 산간 지역 9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20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지역 19도, 남부 지역 23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은 14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수능일까지 물결이 높지 않아서 도서 지역으로 가는 해상교통은 원활하겠습니다. 목요일에 시작된 비는 금요일까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도 흐리고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4일 제주 지역에는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수능 다음 날인 15일까지 제주 지역의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3도로 평년보다 3도에서 7도 정도 높아 온화할 전망입니다. 다만 수능 전날인 내일까지 일교차가 8도까지 벌어져 수험생들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능일인 14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으며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서귀포 지역에 올해 3만 명 이상이 전지훈련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1,217개 팀 3만 160여 명이 전지훈련을 위해 서귀포를 방문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온화한 기후와 천혜의 자연환경, 풍부한 훈련시설 등이 유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올해 1,194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가 보강됩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7억 원을 들여 플루토늄 분석이 가능한 알파 핵종 분석기 1대와 3중 수소 분석용 베타 핵종 분석기 1대를 들이기로 했습니다. 플루토늄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나 핵실험으로 인한 식품 오염의 대표적 지표로 식약처 공인시험법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현재 해양수산연구원은 수협 위판장과 양시장 등에서 수산물을 수거해 요오드와 세슘 3중 수소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 붉은 박쥐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10월 정기 모니터링 중 김영굴에서 동명 중인 붉은 박쥐 1개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견은 지난 2017년 이후 김영굴에서는 7년 만이며 근처 만장굴에서도 2019년까지 서식이 확인됐는데 용암동굴이 붉은 박쥐의 중요 서식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붉은 박쥐는 몸 길이 4에서 6cm로 진한 오렌지색 몸통과 검은 날개를 가져 황금 박쥐로도 알려진 희귀종이며 멸종 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인구 유출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제주 지역의 인구 순유출은 3,012명으로 지난해 전체 순유출 1,687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20대 순유출이 1,878명으로 나타나 청년 인구의 유출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동안 순유입을 보였던 40대도 순유출로 돌아서 올 들어 지금까지 139명이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애월 포레스트 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된 중산간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제주도 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중산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은 특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의원 간담회를 열어 처리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중산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신설하고 골프장이 없는 관광개발 사업을 허용하기로 해 한화 애월 포레스트 사업을 허가해 주려는 것 아니냐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진행해 명품 시계와 귀금속 등을 압류했습니다. 이번 수색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장에서 지방세 체납액 일부를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계획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주시는 압류된 명품 시계와 귀금속 등을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추가 징수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